값입니다. 베타 값. K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게 켈빈 온도로 절대 온도로 이제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273.15 더한 다음에 분수로 해주면 이런 값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자, 또 이제 여기는 조금 여러분들 연력학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조금 지금 상태는 여러분들 연력학을 배우지 않은 상태라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연력학에서 더 디테일하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연력학은 뭐 한 학기 전 과정에서 이제 배우는 부분이니까 연력학에서 더 집중해서 배우시기 바라고요. 우리는 이제 음속이 중요합니다. 음속. 거기에 음속과의 상대 속도를 마하수라고 하는 이거는 non-dimensionalize 시킨 여기는 무차원수입니다. 차원이 없어요. 차원이 없다는 얘기는 그냥 1이라는 겁니다. 단위도 없는 거죠. 마하수, 무차원수 중에서 아주 우리 유체역학에서 많이 쓰는 게 이 마하수입니다. 뭐 여러분들 마하 요즘 뭐 많이 듣잖아요. 자꾸 북한이 도발을 하죠. 요 뭐 북한이 뭐 기술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제 쏜 ICBM급 미국 뭐 본토까지 다 날아갈 수 있다는데 참 우려가 많죠. 네, 어쨌든 하여튼 그게 이제 뭐 마하 얼마라고 뭐 표현하죠. 뭐 거의 초음속에 해당되는 그런 속도로 날아가는 미사일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마하수 여러분들 마하라고 하는 걸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유체학에서 이 마하수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그 압축성 유동하고 비압축성 유동. 여러분들 유체와 유동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비록 공기지만 공기는 압축성 유체입니다. 그러면 공기가 흘러간다고 해서 전부 압축성 유동이냐? 그렇지 않다고 했죠. 그죠? 물론 엄밀히 말하면 압축성이죠. 그런데 무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로의 변화가 적다는 것이죠. 언제? 마하수로 0.3 이하일 때, 즉 0.3 이하의 이 음속에 상당히 이르지 못하는, 그죠? 아음속이라고 합니다. 아음속. 음속보다 더 작은 거죠. 이런 흐름은 밀도의 변화가 굉장히 적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압축성 유동으로 다루어도 결과에 큰 차이가 없다.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 풀 때 굉장히 아주 쉽게 만드는 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굉장히 그 판단이 중요합니다. 잠깐만요. 누가 조금 늦게 온 모양인데 주민제? 주민제는 아까 체크한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예, 주민제는 체크했고요. 예, 정다현 왔습니까? 정다현? 정다현? 김규찬? 김규찬 왔어요? 김규찬? 김규찬? 황현중? 황현중? 세 사람이 안 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음속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이제 이 음속은 매질, 즉 그 물질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물 속에서의 음속, 공기 중에서의 음속 또는 어떤 고체에서의 음속 다 다르죠. 그래서 이 음속을 우리가 알아내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요. 공기 중에서의 그 음속도요, 사실은
뭐 온도가 이제 대부분 제일 중요한데요. 또 뭐 일부 뭐 습도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 음속을 우리가 정의를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연력학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그래도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디테일한 것은 여러분들 연력학에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자, 이렇습니다. 이 음파라고 하는 것은 압력파입니다. 사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실린더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피스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매질을 갖고 있는 유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 피스톤을 갑자기 옆에서 땅 쳐요. 이만큼 dv라고 하는 속도로 갑자기 속도를 증가시킨 거예요. 땅 친 거죠. 그러면 여기 근처에는 엔탈피도 증가하고 압력도 증가하고 밀도도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쪽은 아직 이 증가된 게 전달이 안 돼서 그냥 원래의 엔탈피, 압력, 밀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증가된 요게 압력 8호에서 1, 2 전달되는데 그 속도가 C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음속이에요. 이걸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웨이브죠. 예, 요거 웨이브 프론트라고 해서 얘가 이제 이쪽으로 C라는 속도로 점점 전파가 돼가는 거예요. 이 속도가 뭐냐 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여기 요 파형 있는 위치 요 왼쪽은 뭐 이렇게 속도도 올라갔고 압력도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쪽은 올라가 있지 않는 어떤 불연속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도를 해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이게 웨이브 프론트라고 합니다. 요거 주위에 컨트롤 발륨을 이렇게 잡아요. 여러분들 우리 컨트롤 발륨 시스템 얘기했죠. 그죠? 예. 우리가 관심을 갖는 영역인데요. 이렇게 요 영역을 이렇게 잡습니다. 얘를. 그런데 얘가 이동을 하니까 여기에 탄 사람이 보는 관점으로 그게 이제 레퍼런스 프레임이에요. 예. 그게 상대 좌표계라고 하죠. 여기 타고 있다고 보면 여러분들 여기 C로 이렇게 가면 여러분들 거꾸로 이렇게 C로 이렇게 거꾸로 오는 느낌이 있죠. 여러분들 상대적으로는 여기에 타고 있다면 그죠? 그래서 C가 이렇게 되고요. 이쪽은 DV라고 하는 속도가 있고 C가 1, 2 가니까 C-DV가 되고요. 왼편은 엔탈피도 델타 H, P도 델타 P, 로도 델타 로만큼 크고요. 이 오른쪽은 그냥 HP 로죠. 요거에서 우리가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아주 짧은 시간에 이제 이렇게 여기를 거쳐가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단열 과정이라는 가정을 합니다. 열의 주고받음이 없다. 단열 과정이다. 그래서 이 단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엔탈피라는 개념 아까 얘기했죠.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연력학에서 엔트로피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이 단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등 엔트로피의 변화가 없는 과정이에요. 예, 여러분들 지금은 조금 어렵죠. 예, 그냥 들어두세요. 연력학에 가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등 엔트로피 과정이라고 하는 이 가정을 가지고 아까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풀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C는 최종적인 식은 아주 간단해요. 아이디얼 가스 또는 플루이드에 대해서 루트 KRT, 이 K는 아까 비열비입니다. 정합 비열에 대한 정적 비열에 대한 정합 비열의 비죠. 공기는 1.4죠. 여러분들 뭐 화학이나 뭐 이런 데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 루트 KRT입니다. 생각보다 결과는 굉장히 간단해졌죠. 즉 온도의 함수입니다. 거의. 매질과 온도의 함수.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음속은 요거다. 루트 KRT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뭐 여러분들 책에도 설명이 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뭐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스피드 오브 사운드요. 이거 아까 여러분들 컨트롤 발륨 있었잖아요. 그러면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왼편 질량과 오른편 질량은 서로 같기 때문에 이런 식이 유도가 되고요. 또 에너지 보존 법칙이요. 에너지 보존, 여러분들 에너지는 뭐 창출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뭐 우리가 마찰 소실이 없다고 하면 자, 그거에 의해서 요거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식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죠. 단열 과정이다. 그건 등 엔트로피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S가 이제 엔트로피입니다. DS는 T분의 DQ 이게 이제 이것도 연력학의 뭐 3법칙, 4법칙 이렇게 표현하던가요. 이 등 엔트로피 과정에 대한 식, 요 세 개를 여러분들 이용하면 조금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만 아까 이루었던 루트 KRT라고 하는 요 식이 유도가 됩니다. 요거는 연력학 배우시면서 한번 더 보시고요. 뭐 이거 유도가 중요한 건 아니고 요거 루트 KRT, C는 루트 KRT다. 요것만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T의 온도의 함수잖아요. 이 온도 T는 켈빈 온도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공기 같은 경우에 200K일 때 여러분들 한 300K가 그래도 상온에 가장 가까운 거죠. 273을 더하는 거니까요. 한 15도가 상온이라고 한다면 뭐 한 290K 정도 되는 게 상온이죠. 그래서 보면 우리 상온에서는 한 340m/s 정도 우리가 보통 공학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공기 중에서의 속도, 음속은 340m. 300K일 때는 이렇게 되고요. 1000K일 때는 더 빨라지죠. 자, 여러분들 매질이 달랐어요. 헬륨이죠. 헬륨의 경우는 또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고체일 경우, 그 다음에 또 유체일 경우 또 다릅니다. 음속. 그래서 여러분들 음속은 루트 KRT로 우리가 정의가 된다. 그 다음에 마하수는 여러분들 그 음속에 대한 내가 관심을 갖는 속도의 그 무차원화된 몇 배냐 하는 의미입니다. 음속의 몇 배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비행기가 320m/s로 날르고 있다고 해봅시다. 220도 K에서 온도 220도 K에서 그러면 온도 220도는 뭐 여러분들 여기 없는데 여기쯤 되겠죠? 해보면 얘는 마하 1.08 초음속이 된 겁니다. 음속을 돌파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온도가 더 높아졌다. 그러면 음속 돌파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다 다르다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뭐 요거 나오면 선생님 그 중학교 때 개구장일 때 좀 생각이 나는데요. 뭐를 여러분들한테 하려고 하냐면 이 음속 매질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중학교 때는요. 그 우리 중학교가 철길 건너서 바로 학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중에 육교를 만들어서 반드시 육교로만 이렇게 철길을 건너는데 우리 중학교 때가 중2가 제일 무서운 나이 때라고 하잖아요. 꼭 지키지 않죠. 철길에 내려가서 놀고 글리 또 건너가 보고 호기심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주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때는 선생님 때는 그 주번 선생님도 있고요. 생활 지도하는 학생들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 지키면서 못 내려가게 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조금 개구지게 친구들하고 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 동전 별로 안 쓰지요. 여러분들 10원짜리 동전 보신 적 있죠? 그게 이제 구리 계열의 조금 무른 재질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요 철길에다가 올려놓고 기차가 한번 지나가면 기차 굉장히 무겁잖아요. 아주 얇은 판으로 늘어나서 판재가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잘 이렇게 가르면 조그만 칼이 됩니다. 이제 그런 것도 만들고 이렇게 좀 짓궂게 노는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도 한번 따라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럼 이제 기차가 올 때쯤에 그걸 올려놔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제 아냐면 여러분들 철길에다가 귀를 이렇게 대면 우리 눈에는 이게
기차가 오는 게 안 보이고 소리로도 기차가 오는 게 안 보여요. 안 들려요. 그런데도 이 귀로 그 철길에다 대면 기차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레일이요. 철을 따라서는 훨씬 이 음속이 빨라요. 공기로 올 때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이면서 저기 뭐 기차가 있는데 아직 소리는 안 들립니다. 아직 그 소리가 올 때까지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런데 그 철길에다 대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걸 놓고 안전한 거죠. 얼른 도망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있다 기차 오는 소리가 들리고 휘 지나가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체에서는 이와 같이 기체에서보다 빠릅니다. 음속이. 요것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려고 옛날 어렸을 때 얘기했네요. 이와 같이 매질에 따라서 그다음에 온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들 이 유체에서 이 상태량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점성이요. 이건 진짜 잘 알아셔야 되죠. 점성.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점성계수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점성이란 뭐냐? 여러분들 그냥 끈적끈적한 어떤 느낌. 그다음에 그것을 해치고 나가려면 뭔가 저항을 느끼고요. 그죠? 이게 결국은 마찰이죠. 마찰 손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유동에서 볼 때는 항력이라고 합니다. 드래그 포스라고 하죠. 드래그 포스. 항력. 즉 이거 독수리가 날아갈 때 여러분들 항력을 받으니까 뭐 힘이 들죠. 그래서 보면 요 독수리 보세요. 여러분들 이 흐름 방향으로 볼 때는 상당한 유선형입니다. 어떤 항력이 크지 않도록 요 날개나 요 단면, 그다음에 이 깃털이 맨질맨질한 거 이런 게 다 그런 이유죠. 여러분들 이게 샥이죠. 얘도 보면 상당한 유선형이고 그 피부가 굉장히 매끈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수영에 갈 때 여러분들 하악력을 가장 적게 하는 그런 모양을 갖고 있잖아요. 하악력입니다. 이 점성이 있기 때문에 하악력이 있는 거예요. 점성이 없다면 하악력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처음에 이 유동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이 점성이 너무 복잡하니까 점성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처음에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는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2학기 뒷단위로 가면 갈수록 이와 같은 점성에 대한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유체를 배우면서 중요한 상태량으로 이 점성에 대한 걸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운동에 대항하는 유체의 내부 저항 또는 유동성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드래그 포스라고 합니다. 이 점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힘이다. 마찰 손실이다. 이런 것인데요. 왜 이제 이 점성이 있으면 어떤 이렇게 저항, 이 항력이 생기느냐 하는 거예요. 점성이 나타나는 메커니즘이 뭐기 때문에 뭐길래 그러냐. 이 뒤에서도 정리하겠지만 자, 이렇게 두 가지 메커니즘입니다. 이거는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뭐 공기가 됐든 유체가 됐든 분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분자와 분자 사이는 항상 끌어당기는 이 응집력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분자와 분자 사이의 응집력이 이 점성이라고 하는 특성을 만들어내요. 그것만 있느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체, 어떤 이 분자가 서로 교환, 충돌을 합니다. 이걸 모멘텀 트랜스퍼라고 하는데요. 뭐 이렇게 흘러갈 때 여러분들 흐름에서 측류와 난류 얘기했잖아요. 측류는 여기 있는 분자는 그냥 요 위층, 아래 있는 분자는 아래층을 가게 되는데 난류는 아래층에 있는 게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는 게 아래로 내려가고 막 이렇게 혼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위에 있는 그 입자의 속도는 빠르고 아래에 있는 입자의 속도가 낮다. 그런데 이 아래에 있는 놈이 위로 올라가면 위에 있는 분자가 이동하는 걸 방해하잖아요. 이런 게 이제 점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얘는 모멘텀 트랜스퍼라고 표현합니다. 운동량 교환.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가지 메커니즘이에요. 하나는 분자 간의 응집력, 또 하나는
모멘텀 트랜스퍼. 예, 요거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에 따라서 액체냐, 기체냐, 이것의 점성의 특성이 달라집니다. 특히 온도 특성이요. 대개 점성은 역시 온도의 함수입니다. 예, 온도의 함수예요. 그래서 이 온도 특성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 보시고요. 자, 이 점성은 유체 점성은 변형에 대한 저항의 척도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변형에 대한 척도다. 여기 보면 점성은 유체의 서로 다른 층 사이에 이들이 서로 상대 운동을 해야만 할 때 발달하는 내부 마찰력에 기인한다. 이거 뭐 바로 이해가 좀 안 되죠?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요거에 대해서. 자, 그래서 물체에 대해 상대적 운동을 하는 유체는 물체에 하악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점성에 기인한 마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점성, 마찰, 이게 같은 다 개념입니다. 즉 점성에 의해서 하악력이 생기는 거, 이건 마찰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체가 흘러갈 때, 점성 유체가 흘러갈 때 이 점성 저항, 마찰 손실 이런 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얘기했죠. 변형에 대한 저항성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뉴턴의 점성 법칙이라고 하는 우리 유체역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식이 됩니다. 요겁니다. 타워는 뮤의 dy분의 du라고 하는 식. 여러분들 요즘 이제 재료역학 어느 정도 배웠겠네요. 재료역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식이 뭐예요? 후쿠의 법칙. 뭐예요? 시그마는 E 입실론, 타워는 G 갬마. 전단력이 되죠. 네, 그게 이제 뭐 재료역학에서 고체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식이라면 기본식이라면 유체에서는 요겁니다. 자, 이게 뭐냐? 자, 여러분들 여기 이제 판이 있습니다. 평행 평판이에요. 여러분들 이쪽으로 이제 뭐 무한히 큰 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위에도 판이 있고요. 그 사이에 이와 같이 오일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집어넣었어요. 처음에 이렇게 넣으면 이 판이 떠 있겠죠. 네, 가만히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F라고 하는 힘을 여기 판에다 가하면 어떻게 돼요? V라고 하는 속도로 얘가 판이 이동하죠. 예, 끊임없이 이동합니다. 이게 유체의 정의였죠. 유체의 정의였습니다. 고체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렇게 가다가 평형 상태를 이루고 찌그러진 상태로 그냥 더 이상 이쪽으로 움직이지 않죠. 근데 유체는 끝까지 갑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액체의 속도의 분포, 이걸 프로파일, 벨로시티 프로파일이라고 하는데 프로파일을 보면 여러분들 노스리 컨디션이라고 하는 거 배우셨죠? 네, 그죠? 노스리 컨디션 점착 조건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액체와 고체가 만났을 때는 액체는 고체와 같이 행동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고체에 만난 여기 바로 이 판 위의 액체는 이 밑에 평판은 움직임이 없다고 했으니까 속도가 0입니다. 그죠? 위의 평판은 V라고 하는 속도로 이동하지요? 예, V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게 이제 뭐 직선적이 될지 포물선적이 될지는 모르지만 여기 0이고 여기는 U 그 사이에 이렇게 점차적으로 속도가 변하는 이런 프로파일을 갖게 된다. 그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다 힘을 크게 가하면 이게 속도가 빨라져서 여러분들 이렇게 가겠죠. 그쵸? 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액체의 특성에 따라서 지금 요만큼 생각해 봅시다. 단위 시간 동안에 이쪽으로 변형된, 이렇게 찌그러진 거잖아요. 변형된 요 각이 여러분들 힘을 더 가하면 더 커지더라 하는 겁니다. 즉, 요 힘과, 이 힘이라고 하는 걸 달리 표현하면 요 위에 평판에 면적의 F가 가해진 거니까 전단응력인 겁니다. 즉, 요 액체의 전단응력으로 작용되는 요 전단응력이 여기 D 베타라고 하는 요 찌그러진 각의 시간 변화율과 비례하더라 하는 겁니다. 비례하더라.
자, 그 비례상수가 바로 뮤라고 하는 요 액체의 점성계수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뉴턴의 점성 법칙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dt분의 d 베타가 뭘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d 베타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n에서 n 다수로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얘는 여기에서의 속도, u에다가 dt를 곱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요 d 베타는 우리가 여러분들 탄젠트 각은 요게 작을 때는 여러분들 탄젠트 값이나 이거분의 이거 값은 서로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d 베타라는 것을 탄젠트 베타로 생각하면 요 깊이 요거 L이죠. L분의 dA잖아요. 그죠? dA는 바로 뭐예요? 여기 속도 V에다가 dt를 곱한 거와 같죠. 그죠? 또는 V는 U와 같으니까요. 자, 요거 미소 요소로 하면 요 길이는 요걸 dy, y 방향이 요겁니다. y축, x축. L분의 da라고 하는 것은 dy에 대한 du 요거죠. dy에 대한 du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dt분의 d 베타는 dy분의 du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요 2차원 xy 좌표계에서. 그래서 요거를 다시 표현하면 타워는 dy분의 여기죠. 요 방향에 대한 미소 성분에 대한 이 x방향에 대한 미소 속도 성분 dy분의 du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단 응력이 돼요. 유체에서의 전단 응력. 이거는 여러분들 뉴턴의 점성 법칙이라고 하면서 왜 뉴턴의 점성 법칙이라고 하느냐? 이거 이렇게 거동하는 유체는 따로 있습니다. 모든 유체가 다 이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유체역학에서는 이런 법칙을 따르는 유체만 다룹니다. 일반적으로. 조금 뒤에 이제 다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이 타원은 뮤의 dy분의 du, 요거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유체역학에서 기본이 되는 식입니다. 네. 이때 이제 뮤가 이게 이제 비례상수잖아요. 얘를 우리가 점성계수 또는 절대점성계수 또는 동력학적 점성계수 이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얘 단위를 보면 뭐 SI 유니트의 기본을 넣으면 되겠죠. 여러분들 모르면 요걸 외운 다음에 타워는 뮤의 dy분의 du죠. 타워. 예, 여러분들 이거는 압력 단위잖아요. SI 유니트 기본 쓰시고 요건 속도, 요건 길이 해서 나눠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쪽으로 가보면 요게 이제 이겁니다. 뉴턴 세크 퍼 미터 제곱 또는 이걸 풀었으면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 이게 바로 뮤의 SI 유니트 기본 단위입니다. 이걸 또 달리 표현하면 파스칼 세크입니다. 뭐 요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알 수가 있죠. 네. 여러분들 이거 뉴턴 나누기 미터 제곱한 게 이게 파스칼이잖아요. 파스칼 세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뉴턴은 뭐예요? 1kg에 미터 퍼 세크 스퀘어의 가속도가 있는 거니까 여기다 그렇게 집어넣고 풀면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가 나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절대 점성계수, 동력학적 점성계수의 SI 유니트 기본 단위입니다.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런데 이 단위가 이제 굉장히 크니까 CGS 단위계, CGS는 뭐예요? 그램, 센티미터를 쓴 거죠. 미터 대신에. 그렇게 하면 포화순환 단위가 나옵니다. 포화순환 단위는 센티미터 CGS 단위계로 표현한 거예요. 자, 이거는 한 10분의 1쯤 됩니다. 이 SI 유니트의 기본으로 한 거예요. 10분의 1. 그래서 조금 작아졌죠, 단위가. 그런데 이것도 크기 때문에 센티포아스, 이거의 100분의 1. 즉 원래 SI 유니트 기본 단위의 1000분의 1인 거죠. 그래서 센티포아스라는 단위로 씁니다. 여러분들 실제 물이나 뭐 이런 거에 뮤 값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SI 유니트의 기본으로 쓰면 0.00 얼마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뭐 현장에서는 센티포아스 이런 단위도 많이 쓴다는 거. 그래서 이 단위계 이것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아까 뭐 여러분들 이 타워와 dy분의 du가 비례상수가 뮤라고 했잖아요. 이게 뮤입니다. 자, 오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경사가 더 크죠? 그 얘기는 오일의 뮤 값이 더 크다는 겁니다. 예, 물은 한 이 정도 되고요. 에어는 더 작죠. 그죠? 예. 그런데 아까 이제 저희가 뉴턴의 점성 법칙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유체가 있는데요. 이 shear 스트레스 요거와 여기 dy분의 du와 뉴토니안 플루이드라고 하는 뉴턴의 점성 법칙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해야 되죠. 이렇게 원점 0부터 이렇게 비례되는 거.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거. 이걸 뉴토니안 플루이드, 뉴턴 유체라고 우리가 정의합니다. 그러면서 뉴턴의 점성 법칙을 만족하는 유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런 상태의 유체만 다뤄요. 그러면 우리 전다 능력과 요 dy분의 du 관계가 비례 관계니까 모든 걸 정의하기가 쉽죠. 그런데 모든 게 이제 이 뉴토니안 그 플루이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는 계속 시어 스트레스를 증가시켜요. 즉 옆에 아까 평판에다가 힘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어떤 놈은 어느 정도 힘이 커졌을 때까지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요런 그래프에 있는 건데요. 얘는 빙햄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빙햄 플라스틱. 대표적인 게 치약과 같은 겁니다. 치약. 치약과 같은 거는 여러분들 처음에 이렇게 옆으로 밀었을 때 어느 정도 힘까지는 버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는 거죠. 이건 빙햄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빙햄 플라스틱. 예, 요거를 우리는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뭐 치약과 같은 거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특성을 갖는 거 봅시다. 여러분들 처음에는 요 기울기, 요게 이렇게 기울기가 이랬죠. 그런데 조금씩 가면서 기울기가 줄어들었죠. 그 얘기는 점성이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shear thinnings이라고 합니다. shear thinning. 예, thin이라고 하는 게 얇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shear thinning, 점점 작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pseudoplastic이라고 합니다. 이런 물질을 pseudoplastic. 대표적인 게 뭐냐? 페인트예요. 여러분들 기억이 뭐 이런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들 페인트 붓에다가 페인트를 묻힌 다음에 벽에 칠할 때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붓질을 할 때 처음에는 굉장히 저항이 커서 힘이 많이 들다가 그 다음에 쑥 이렇게 붓이 지나가는 걸 경험해 보셨을까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는 굉장히 점성이 커요. 그런데 조금 지나가면 점성이 작아져서 붓이 쑥 나가는 것이죠. 페인트와 같은 게 이제 이 수도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딜레이턴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는 shear thickening. 처음에는 여러분들 기울기가 작다가 기울기가 점점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 변형률이 커지는 겁니다. 점성 저항이 커지는 거예요. 이걸 딜레이턴트 유체라고 하는데 어떤 거냐면 모래나 전분, 여러분들 그 뭐죠? 여러분들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뭐 보물 찾는 영화 그 뭐죠? 아이고 갑자기 잃어버렸네요. 뭐 이렇게 보면 그 사막에 가가지고 사막 모래 속에 이렇게 모래 늪 같은데 빠지는 경우가 나오는 거 볼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오려고 막 허부적대면 점점 더 갇혀버려요. 더 저항이 커져갖고 갇혀버립니다. 자, 이런 유체예요. 뭐 사막이나 여러분들 뭐 이 밀가루 걸쭉하게 뭐 이렇게 반죽해 놓은 그런 거. 이게 이제 딜레이턴트 유체라고 합니다. 이거는 shear thickening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유체에 따라서 이와 같이 뉴턴의 점성 법칙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있고 특성이 다른 게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뉴토니안 플루이드라고 정의하는 것은 뉴턴의 점성 법칙을 만족시키는 유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55페이지에 거기 위에서 뭐 세 번째 패러그래프쯤 되죠. 비뉴턴 유체에 있어서 전다 능력과 변형의 시간당 변화율 사이의 관계는 지금 이런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게 비뉴턴 유체입니다. 뭐 딜레이턴트, 수도 플라스틱, 빙앤 플라스틱.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예, 우리말로는 수도 플라스틱이다 그러면은 유사 플라스틱 이렇게 표현하고요. 예, 그다음에 딜레이턴트, 예, 예, 그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수도 플라스틱 있고 딜레이턴트, 예, 이런 유체에 대한 것도 거기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점성이죠. 그래서 점성계수 아까 했는데 우리가 이제 절대 점성계수 뮤를 정의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유체역학을 다루다 보면요. 이제 식을 이렇게 만들다 보면 뮤가 나오면 왼쪽 텀에 항상 로가 많이 나옵니다. 밀도가 꼭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밀도로 나눠준 요 값을 정의하면 좀 간단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로분의 뮤를 우리는 동점성 계수다. 누로 누로 씁니다. 누라고 읽습니다. 누. 이것도 그리스 문자죠. 여러분들 그리스 문자 한번 뭐 3학년에 가서 배우는 책에 보면 쭉 정리된 책이 있는데 여러분들 없으면 뭐 여러분들 한글이나 뭐 이런데 아니면 인터넷이 잘 됐으니까요. 그리스 문자 이렇게 치면 알파, 베타, 감마 뭐 해가지고 쭉 나올 거예요. 그거 좀 잘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전공을 이렇게 배워가다 보면 요걸 이니셜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스 소문자, 대문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못 읽으면 뭐 많이 알고 있어도 몰라 보여요.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얘는 뮤, 얘는 누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로로 나눠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아까 뮤의 SI 유니트 기본 단위 기억하시죠? 뭐 파스칼 세크니 그죠? 뉴턴 세크퍼 뭐였죠? 미터 제곱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요거를 로는 뭐예요? 단위 부피당 질량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터 3승분의 킬로그램이니까 그걸로 나눠주면 요거가 나옵니다. 예, 미터 제곱 퍼 세크가 나옵니다. 이거를 우리는 SI 유니트의 기본 단위라고 하고요. 그거를 CGS 단위계로 나타내면 즉 미터 대신에 센티를 쓴 것이죠. 요거는 스토크라고 합니다. 예, 아까 절대 정도의 CGS 단위계는 포아스라고 하는 단위였었죠. 포아스. 그것도 커서 센치포아스라고 하는 거 쓴다고 그랬잖아요. 네, 동점성 계수는 스토크입니다. 스토크. 센티미터 제곱 퍼 세크입니다. 네, 그래서요. 여러분들 요 동점성 계수와 절대점성 계수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대개 이제 온도의 함수입니다. 액체에 대해서 동력학적 점성계수 및 동점성계수는 모두 압력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독립적이고 압력에 따른 작은 변화는 매우 높은 압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시된다. 즉 온도의 함수였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기체의 경우도 역시 온도의 함수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절대점성계수와 동점성계수는 달라요. 동점성계수는 로로 나눠졌죠. 근데 로는 압력에 따라서 달라지죠. 압력이 커지면 어떻게 해요? 부피가 작아지잖아요. 그렇죠? 예. 압력에 비례하는 로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동점성 계수는 압력의 함수가 됩니다. 압력에 따라 변한다는 거예요. 온도에 따라서도 당연히 변하죠. 온도에 따라서도 변합니다. 그죠? 그래서 동점성 계수는 압력에 종속적이라고 하는 거,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절대점성계수, 즉 동력학적 점성계수는 압력하고는 거의 무관하다. 요걸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20도씨에서 1기압에서 여러분들 뮤는 공기의 뮤는 1.8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예, 굉장히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포화스라는 단위를 쓴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10의 마이너스 5승이에요. 자, 4기압이 됐습니다. 20도씨 똑같은데 4기압이 됐어요. 4기압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습니다. 그죠? 압력이 무관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동점성 계수를 봅시다. 동점성 계수는 1기압일 때는 1.5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었어요. 그런데 4기압이 되니까 더 커졌죠. 예, 달라집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뮤와 누는 이 압력 특성, 온도 특성, 예,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온도의 함수입니다. 온도의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뮤는 압력과는 관계가 없으니까요. 이 기체에 대해서는 이런 식, 예, 요게 A, B는 어떤 상수값입니다. 요게 서덜랜드라는 사람의 식입니다. 여러분들 책에는 그게 나올 거예요. 어디 있나 볼까요? 아, 예, 여러분들 56페이지 가보실까요? 56페이지. 예, 56페이지를 가보시면 거기 2의 36식 기체에서 기체의 여러분들 그 점성계수 값을 서덜랜드 바로 위에 있죠. 예, 서덜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많이 우리가 나중에 온도가 막 변할 때 뮤를 상수로 줄 수가 없잖아요. 많이 이 식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액체에 대해서는 이런 식을 씁니다. 이런 식. 이런 식을 써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자제에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온도만의 함수가 되는데 온도에 따라 어떤 특성이 있느냐? 액체는 온도가 높아지면은요. 끈적끈적함이 적어져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꿀. 겨울에 여러분들 꿀 따로 먹으려고 하면 그 꿀을 보관한 병에서 잘 나옵니까? 네, 잘 안 나옵니다. 여름에는 그래도 쭉 묽어져서 나오잖아요. 여름에는 온도가 높기 때문이고요. 예, 그 이유는 여러분들 이 액체의 주된 점성의 메커니즘은 아까 제가 점성을 나타내는 메커니즘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분자와 분자 사이 응집력. 또 하나는 모멘텀 트랜스퍼. 그죠? 예, 액체의 경우는 분자 간의 거리가 비교적 가스보다는 가깝기 때문에 주로 액체의 점성은 분자 사이의 응집력입니다. 그런데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 점성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낮아집니다. 이렇게 낮아져요. 그런데 기체로 가면 기체는 일반적으로 분자와 분자 사이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 대신 분자가 활발하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모멘텀 트랜스퍼가 주된 이 기체 점성의 점성을 나타내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죠? 기체의 분자의 운동이 더 활발해지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절대 점도가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는 이렇게 커집니다. 이렇게 우상향, 얘는 우하향 이렇게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기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점성이 커집니다. 액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점성이 작아집니다. 그 이유는 주된 점성을 나타내는 메커니즘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요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여러분들 온도에 따른 여러 가지 물질들의 absolute viscosity입니다. 절대 점도죠. 단위는 뉴턴 세크 퍼 미터 제곱, 파스칼 세크 단위죠. 자, 보실까요? 자, 위에는 주로 액체입니다. 여기 뭐 캐스터 오일, 글리세린,
SAE 15일. 여러분들 이게 이제 엔진 오일입니다. SAE 이게 엔진 오일이에요. 여러분들 뭐 자동차 엔진 오일 가실 때 우리는 뭐 거의 지금 뭐 그냥 그 정비업소에 가서 맡기는데요. 선생님은 미국에서 유학할 때는 제가 다 갈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샵에 가서 엔진 오일 하나 갈려면 거기는 그 테크니션들의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그래서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뭐 월마트라든지 이런 그로서리 스토어 가면 이 엔진 오일들을 다 팝니다. 그게 이제 전부 SAE 이 점도의 크기에 따라서 30, 10 뭐 이렇게 됩니다. 뭐 이거 사다가 제가 뭐 가는 거예요. 필터도 오일 필터도 하나 사고 그래가지고 차 밑에 겨 들어가가지고 그 엔진 오일 통 예, 볼트 풀르면 시커먼 그 오일이 빠져나오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다시 새 거 부으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 SAE 이게 이제 미국 그 자동차 협회입니다. 거기 이름을 딴 오일들이 있죠. 여기 이제 크루드 오일이 있네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원유죠, 원유. 네. 자, 이렇게 머큐리가 여기 있네요. 머큐리. 수은이죠. 자, 그런데 여기로 가보세요. 이게 헬륨이라든지 에어라든지 얘는 우상향이잖아요. 온도가 커지면 점도가 커지고요. 얘는 점도가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실제 값들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문제를 푼다든지 할 때 이 점성계수를 안 주면 이런 데 와서 이 값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점성에 대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 점성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제 이 점도를 어떻게 잴 것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절대 점도에 대한 것은 뉴턴의 점성 법칙이 아주 대표적인 그 원리를 정의하는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점도를 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런 점도계의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이제 이 바깥통 얘는 가만히 있어요. 안에 통 지금 여기 굉장히 이제 크게 갭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는 이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작게 만들어 놓고요. 그 확대해서 그렸다 하는 겁니다. 여기다 액체를 놓고요. 요 안에 통을 돌려요. 돌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힘이 들어가죠? 힘을 여기다 쓰면 이제 토크를 만들어 준 거예요. 즉 이 통을 돌리려면 토크가 필요합니다. 이 토크를 재면 여기 있는 요 놈, 요 놈의 요 액체의 절대 점성 계수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 요 틈새에서 생기는 속도 프로파일을 보면 얘는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니까 여기서 0이고요. 얘는 n점이죠. 이거 RPS입니다. 여러분들 S로 고쳐주실래요? RPS와 RPM 차이 아시죠? 네, 이거는 revolution per minute입니다. 분당 회전수고요. 보통 분당 회전수는 이 large N 이걸 쓰는데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 여기 풀어놓은 거 보면 초당입니다. 초당 회전수예요. RPS라고 합니다. 네, RPS로 고쳐야 맞아요. 이거 RPS. 여기 단위 시간당 회전수잖아요. 초당 회전수입니다. 예, 이걸 이렇게 이제 뭐 1초에 300바퀴 돌려요. 돌리려면 토크가 필요하죠. 이 토크를 가했으니까 돌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다 꿀을 채웠을 때와 물을 채웠을 때는 필요한 토크가 달라집니다. 꿀을 채웠을 때 훨씬 토크가 크게 필요하겠죠? 그 토크를 재면 이 액체의 점성 계수를 잴 수가 있는데 이렇게 관계가 됩니다. 이 토크는 뮤에 L의 L분의 2파이 R 3승 오메가 L. 이 오메가는 이제 각속도니까요. 요 우리가 주어진 게 N-이니까 N-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4파이 제곱의 R 3승의 N-L. 네, 이렇게 되거든요.
요 L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요 원통 길이입니다. 여러분들 실제 요거 3차원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정면에서 봐서 그렇지 실제 얘는 L이라고 하는 길이를 갖고 있는 통입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토크 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아는 값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점독의 이 원리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점독의 비스코메타라고 하는데요. 요 이제 점도계가 뭐 맥미첼 또는 스토머라고 하는 점도계, 실제 점도계입니다. 점도계 요런 원리로 우리가 만들어서 파는데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저항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진동을 줘서 바이브로메터, 바이브로 비스코메타라는 것도 있고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 점도계는 또는 이 구슬을 이 물에 떨어뜨려서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재면서 하는 점도계도 있어요. 낙구법이라고 하죠. 그게 다양한 이 점도를 측정하는 유체역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죠. 지금 시중에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4학년 2학기 때 가면 여러분들 그 기계공학 실험 2가 있어요. 기계공학 실험 2가 여러분들 유체와 열 관련한 실험을 하는데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이 뭐 낸 뭐 등록금으로 여러분들 실험 장치를 갖춰 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경험하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4학년 2학기 때 여러분들 한번 그 기계공학 실험 2입니다. 예, 수강을 하시면 우리 점도계를 사용해서 이 점도 측정하는 것도 한번 해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때 이 유체역학의 이런 기본 원리를 이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요거 제가 여러분들 예제 2의 5거든요. 예제 2의 5에 요 식을 어떻게 유도했는지 여러분들 뭐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요거 여기다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써보세요. 예, 여기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여러분들 토크라는 건 뭐예요? 여기 R에다가 여기에 힘을 곱하면 토크죠. 여기에 힘은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 전달 능력에다가 요 면적, 그죠? 원주 둘레 길이에다가 요 L을 곱한 거죠. 면적을 곱하면 바로 전단력이 되잖아요. F는 타워에다 A를 곱하는 겁니다. 그죠? 요 타워는 뉴턴의 점성 법칙에 의해서 뮤의 dy분의 du가 되잖아요. 그러면 y는 뭐예요? y는 L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 L. 그 다음에 여기 속도는 R 오메가죠. R 오메가. 그죠? 오메가를 여러분들 요 RPS로 표현하면 여러분들 각속도잖아요. N 바퀴 돌았다. 한 바퀴 돌면 2파이 라디안이니까요. 오메가는 2파이 N 다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오메가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다시 요거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토크가 여러분들 요 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 한번 지금 써보세요. 요거 보면서. 여러분들 책에는 유도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돼 있습니다. 요거 한번 써보세요. 그렇게 하면 예제 2의 5를 아주 그냥 풀 수가 있습니다. 다 쓰셨어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예제 2의 5를 한번 가보시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57페이지에 있죠? 예, 요 문제잖아요. 요거 이미 여러분들 이렇게 식을 유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뮤를 구하려면 요 t를 이쪽으로 옮겨 놓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요게 이제 여기 주어진 값들이 여기 다 주어진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다가 다 집어넣으면 이와 같이 뮤 값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지 않은
그러나 이제 유도된 거, 여러분들 유도하는 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거, 이거, 요건가요?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 요거가 아니라 요건가? 이거. 요거군요. 요거 유도하는 거. 요것을 잘 하면 여러분들 요거 충분히 예제도 풀어낼 수 있는 것이죠. 네, 시간이 뭐 다 됐군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이제 요 2장도 조금만 하면